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onsidering Uncertainty for Easy Analysis라는 주제로 저널 미팅을 준비한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딥러닝에서 Uncertainty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큰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발전에서 단점이 몇 가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거나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받으면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도 uncertainty를 고려하도록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딥러닝에서 uncertainty를 고려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모델 학습을 하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모델에 들어가서 결과값이 뭔지만 그동안에 학습을 하고 했다면 이제 이 uncertainty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게 진짜 확실히 이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 모델이 노이즈는 아닌지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는 아닌지를 이런 uncertainty를 이용을 해서 스레스홀드 특정 스레스홀드를 넣으면 이 모델이 적합한 거 그리고 넘지 않으면 부적합한 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uncertainty를 고려할 수 있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웨이트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어떤 하나의 상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베이지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웨이트가 전부 다 확률 분포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모델을 이용해서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 3보다 위에 있으면 클래스 1, 아래에 있으면 클래스 0 이렇게 됐었다면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이 여러 개 나눠지고 이 어떤 한 샘플이 1일 확률과 2일 확률의 분포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도 제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ncertainty라는 개념을 이용한 두 가지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뉴로컴퓨팅이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6.0 Q2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총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BCI 컴퓨테이션 그리고 하나는 하이감마 데이터셋.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 오픈 데이터셋이고 모터 이미저리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EEG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Uncertainty Estimation and Reduction 프레임워크인데 말 그대로 이 Uncertainty를 Estimation하고 Reduction 해서 성능을 높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uncertainty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uncertainty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총 두 가지에 대해서 uncertainty를 계산을 했고 하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uncertainty를 계산을 했고 이 데이터에 대한 uncertainty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고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probability neural network 앞서 보여드렸던 베이지안 네트워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의 uncertainty를 계산을 하고 uncertainty reductio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LSTM을 사용을 해서 이제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uncertainty가 높은 건 웨이트를 낮추고 그 다음에 uncertainty가 낮은 건 웨이트를 올려서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노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구간을 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자세한 건 이제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모델이 이제 평가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래서 NLL이 있는데, 이건 이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지표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는 브라이얼 스코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모델의 프리딕션 값이랑 액츄얼, 그러니까 실제 레이블과 예측된 레이블 간의 에러를 나타내는 거였고, expected calibration error 같은 경우에는 EC라고 뒤에서 보일 텐데, 이 EC 스코어는 흔히 회계 모델, 라쏘, 회계 모델에서 사용하는 L1 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소스 시그널, 그러니까 이지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어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 어그멘테이션 된 값을 여기서는 EEG 디코더라고 하는데, 모델 자체는 EEG넷을 사용을 했다고, 비슷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계산되는 이 uncertainty, 그리고 이 모델 안에서 계산되는 모델의 uncertainty, 이렇게 두 가지 uncertainty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학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이 uncertainty를 리덕션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 시그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 어그멘테이션 하기 전 데이터랑 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LSTM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 그리고 어떤 트라이얼이 uncertainty가 높은지 그리고 낮은지를 판단을 해서 디코더 쪽으로 넘겨주면 이 디코더 쪽에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uncertainty를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모델이 학습하면 학습을 할수록 이제 uncertainty가 낮은 것들은 가져가게 되고 높은 것들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uncertainty가 리덕션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먼저 인트라 서브젝트, 그러니까 한 피험자 안에서 폴드를 나눠서 분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uncertainty에 관련된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볼드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볼드가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경우, 그리고 이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두 번째로 좋았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성능 지표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 성능 지표 중에서 NLL은 낮으면 낮을수록, 브라이얼 스코어도 낮았으면 낮을수록, EC 스코어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가장 성능이 낮은 것을,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류정확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진 않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는 BCI 컴피티션에 대한 결과고, 밑에는 이제 하이 감마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인데, 하이 감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로스 서브젝트, 그러니까 리브 원 서브젝트 아웃을 이용을 해서 한 피험자는 테스트, 나머지 피험자로 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텐데, 보시면 BCI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NLL과 EC가 가장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두 번째로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이감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표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채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모델 학습을 다 마쳤을 때 각 이제 프리딕션 값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모델의 결과값을 예측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채널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모토 이미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채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는 그 채널들이 가지는 uncertainty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각 클래스를 나누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런 채널들이 보이고,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얼선튼티가 낮은 채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설튼티가 낮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낮다는 거니까 이 결과값이 우연에 의해, 불확실성에 의해 나온 결과값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영향을 미친 채널과 이 언설튼티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 비슷한 위치 그리고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언설턴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이 LSTM을 기반으로 리덕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언설턴티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그리고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한 데이터이고,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어그멘테이션을 썼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센서즈에 있는 연구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3.9 그리고 Q2에 해당되는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도 똑같이 언설튼티를 낮추는 고려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예시에 보여드렸던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총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두 개 다 PCI 컴퓨테이션 데이터 그리고 모터 이미저리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EEG 데이터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랑은 다르게 데이터에 대한 언설튼티는 구하지 않았고,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언설튼티를 구했습니다. 네, 여기는 예외적으로 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또 뒤에 따로 나오게 돼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왜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핑 자체는 하나의 트라이얼에 하나의 에폭당 마이너스 0.5초에서 4초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4초의 랭스로 8ms씩 밀어가면서 크로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샘플 개수는 나와 있진 않았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나의 트라이얼당 62개의 크롭이 나오지 않았을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사용한 모델의 이름은 이제 쉘로 컨볼루셔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저희가 아는 그 휴먼 브레인 매핑의 쉘로넷 모델인데, 거기에서 이제 각 레이어를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성능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accuracy가 있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뒤에 결과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히 전처리를 한 다음에 크로핑을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모델은 셜로우 컨볼루션 네트워크랑 똑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셜로우 넷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했고, 여기 보시면 SCBNN과 SCBNN MOPD 이렇게 두 가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그냥 SCBNN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MOPD 같은 경우에는 분포의 모양이 이제 유동적으로 바뀌는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았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SCBNN 같은 경우에는 아까 probability가 weight처럼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SCB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 평균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 MOPDA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 이제 학습이 진행하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는 모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SCNN과 SCBNN, MOPED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SCNN이 좋고 어쩔 때는 MOPED가 더 좋았는데,
중요한 건 이 SCBNN과 SCBNN MOPD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이 유동적인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이제 서브젝트 스페시픽, 그러니까 피험자 안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on subject specific, 그러니까 크로스 서브젝트 분석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SCBNN과 그 셜로우 컨볼루션 네트워크랑 이 MOPD 방법이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서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 슬라이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이 있는데 이게 각 크롭에 대한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맥 값에 대한 엔트로피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을 보면 이제 첫 번째 0번부터 한 30번, 25번까지는 이제 분류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분포들이 소프트맥스 값들이 조금씩 0.5에 가까워지면서 잘 분류가 안 됐다가 또 뒤쪽에 한 60번째 크로핑까지 가면 또 잘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엔트로피로 표현을 하면 엔트로피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앞쪽에서는 분류가 잘 됐다가 중간 크롭 정도 되면 분류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전체 피험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각 피험자들을 보면 앞에는 그냥 예시의 한 개였을 뿐이고요. 한 트라이얼의 크로핑에 대한 데이터라고 하고, 그래서 피험자 전체적으로 좀 보면 크로핑을 했을 때 한 30번째, 그러니까 전체 트라이얼 중에서 중간 정도의 시간에 가장 엔트로피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다섯 개의 크롬만 사용했을 때 성능을 뒤에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전체 크롭을 썼을 때에 비해서 이제 다섯 개, 중앙에 있는 다섯 개의 크롭만 사용했을 때 성능을 보면 전체 크롭을 썼을 때보다 조금 높거나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전체 크롭 60개가 넘는 크롭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냥 5개만 사용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이 SCB에는 MOPD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 기존의 이제 셜로우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전체 크롭을 쓰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5개 크롭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컴퓨테이셔널 타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uncertainty를 가지고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될지를 나누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 연구에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매저를 사용하면 더 좋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결과를 한번 계산해 봤다고 합니다. 산출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UA 같은 경우에는 액큐러시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액큐러시가 아니라 계산식을 보시면 전체 샘플에서 certain, 그러니까 uncertainty가 낮은 확실한 데이터 중에 맞춘 거, correct의 개수를 말하고, NIU 같은 경우에는 uncertainty가 높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 중에서도 아니라고 incorrect한 데이터를 골라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골라내고 잘 맞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TM과 TH는 실제로 스레시홀드를 구할 때 어떤 매저를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uncertainty를 구하는 게 기존의 분류보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해당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certai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uncertainty가 낮은 경우, 그리고 uncertainty가 높은 경우를 나눠서 이 결과들을 봤을 때
이 certain 데이터,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 안에서는 제대로 분류하는 경우가 uncertain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RCC는 certain 중에서 맞다고 한 제대로 분류를 한 경우, 그리고 RCU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데이터 중에서 제대로 맞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certain 데이터에서 잘 맞추는 경우가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총 두 가지의 uncertainty를 고려한 연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워낙 요즘 딥러닝 모델들이 잘 나오고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델 성능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걸 뒤집는 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두 논문처럼 이렇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이나 아니면 정말 이것도 똑같이 설명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확연하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앞선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언설티가 낮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류가 더 잘 된다, 확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터프리터블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런 쪽으로 더 공부를 해서 저희들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분류 정확도가 안 올랐으니까 이 모델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라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크로핑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한 이 모델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컴퓨테이션의 타임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이렇게 논문화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